이번 미스터트롯 3 첫 방송 이후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수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21년 차의 경력을 가진 김용빈, 그리고 부모님에게 안타까운 이별을 받아야만 했었던 박지후. 자, 이 박지후 씨가 등장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며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그야말로 깜놀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기존에 박지후 씨를 잘 알고 계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 박지후 씨를 잘 몰랐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천지개벽할 깜짝 놀랄 이야기였는데요. 아시다시피 등장하자마자 묘한 이야기를 꺼냈던 박지후 씨 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라고 칭찬을 듣고 싶어 나왔다. 에어컨 설치 기사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 칭찬이 없냐라고 물어보자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다. 그런데 자신에게 방 한 칸만 남겨두시고 두 분 다 자신의 곁을 떠나고 마셨다. 요게 영탁님이 고개를 푹 숙이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나 보다. 아유 어떡하나 싶었는데 그 뒷이야기가 더 충격적이었죠. 16살 중학생 때부터 혼자 살게 됐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이 박지우 씨가 부모님을 여인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까웠죠.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굶을까 싶겠지만 자신은 춥고 배고프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왔다라며 어린 시절의 모습을 이렇게 공개하기도 했었죠. 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자식까지 내팽개치고 갔다라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분개함을 느꼈었던 결정적인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박지우 씨가 노래를 부르기도 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 마음 아파했고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정말 따뜻한 말, 그 흔한 칭찬도 자신은 한 번도 받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노래만이 자신을 붙잡아 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마 노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박지우 씨의 무대를 많은 분들이 보시지도 못했을 거고 이런 가수가 있는지조차 모르고서 아마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을까. 자신을 버티게 해준 노래를 멋진 무대에서 부르고 잘 살았다고 칭찬을 받고 싶다 라면서 시작한 인생아 고마웠다. 에어컨 설치 기사지만 정말 멋지게 노래를 부른 이 박지우 씨의 무대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극찬을 받았고 노래가 끝나고 나서 그 여운도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칭찬을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올 하트를 받았잖아요. 댓글이 22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처음 노래 들었는데 우승 기원을 한다. 칭찬한다.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이다. 많은 분들이 칭찬받고 싶다라고 했었던 박지후 씨에게 2000개가 넘는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얼마나 칭찬에 목말랐을까요? 라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한 말로 감성파리 하지 않습니까? 이 박지우 씨의 노래 무대가 그저 감성파리에 불과했다라고 한다면 실력적인 면에서 압도적이었었던 김용빈 씨와 노래 무대 글쎄요 견주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박지우 씨의 노래 무대는 김용빈 씨의 21년 경력에 뒤처지지 않았어요. 32만 회 대 37만 회. 그야말로 눈에 보여지는 수치만 봐도 다른 가수들의 13만 회, 16만 회, 7만 회, 7.6만 회, 5.5만 회, 심지어 경력이 많은 남승민 씨도 10만 회 정도를 기록했는데 그런 걸 놓고 본다면 이 박지우 씨가 이 정도의 조회수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노래로서도 인정받고 공감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연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사연 못지않게 노래만 떼놓고 본다 하더라도 자신의 서사와 감정을 꾹꾹 눌러담아 부른 이 무대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감명을 주게 된 거죠. 근데 이 박지우 씨가 부모님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어디서도 보시지 못했던 걸 제가 유튜브 최초로 전달해 드리게 될 텐데요. 자, 보면은 박지우 씨가 사실 과거에도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왕중왕전에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 딱 1승을 했었던 박지우 씨의 무대를 본 진성님은요, 음악성이 대단하다. 목소리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성님이 직접 노래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지우 씨의 노래 무대 열창하던 이 장면이 이미 아침마당 때도 있어 왔던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은 불과 올해 6월달입니다. 최근인 거죠. 아시다시피 아침마당은 5연승을 했을 때 명예전당에 오르면서 졸업할 수 있는데 이 당시 6월달 1승을 처음으로 차지한 박지후 씨였습니다. 정말 열창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1승을 그 당시 때 거두게 됐는데 이 박지우 씨의 노래 무대를 듣고 진성님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음악성이 대단하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억울한 게 아니라 대단한 과정이다. 나는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음악적으로 공부를 정말 많이 한 것 같다. 앞으로 박지후 씨가 잘 되기를 기원하겠다. 김혜영 씨 역시 너무 힘든 생활 속에 노래를 해줘서 정말 고맙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만큼 행복해진다고 하더라. 더 많이 행복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박지우 씨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이미 2023년도 작년에도 한 적이 있어요. MBN의 오빠 시대 방송에 등장을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혼자 살았고 같이 살던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게 됐다. 사실 캔디 오빠라는 수식어를 들고 왔는데 만화 캔디 아시죠? 거기 주인공이 외로워도 슬퍼도 씩씩해도 나는 안 울어 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신을 대입하여 나는 캔디 오빠다. 평범하지 못한 학창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중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저를 놔두고 떠나셔서 많이 굶기도 했고 친구 집을 전전하며 학교를 다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지우 씨가 얼마나 생활고에 시달렸는지 그리고 이 사람을 지탕할 수 있었던 건 유일하게 노래밖에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어릴 때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찾아가지 못했고 산소가 어딘지도 모르며 어머니랑 살다가 아버지랑 살다가를 반복하다가 어머니랑 살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어머니가 자신을 두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진짜 이게 사실이라고 본다면 너무나 이게 마음이 아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중학교 2학년 완전 아이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노래 하나로 버텨왔던 것 같다. 지금은 행복한 기억만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때 노래 무대를 멋지게 소화했던 박지후 씨에게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도 여운이 가시지 않는다. 자신만의 블루스가 있다. 묵직한 한방이 있다. 가슴을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 있다. 음악을 통해서 정말 많은 위안과 힘을 스스로 얻었을 거다.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을 거다.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그 이야기를 잘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라 믿는다라고 응원을 받자 눈물을 흘리며 항상 혼자서 낭떠러지를 걷는 기분으로 살아왔는데 너무 위안이 된다. 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미스터트롯 때 처음 보시게 된 분들은 와 저런 사연이 있었어 하겠지만 이미 박지우 씨가 몇 년 전부터 방송 활동을 하면서 아마 자신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서사를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황당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침마당 때 특히 그런 얘기를 쏟아냈는데 3승을 도전하던 박지우 씨가 눈물을 막 흘렸거든요. 13살부터 국어를 하고 다녔고 막노동을 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3연승에 도전하던 박지우 씨가 중학생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혼자 살아왔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며 할머니와 살던 중 중학교 때 아버지가 방을 하나 얻어줬는데 창문으로 전선이 들어와 창문이 열려있는 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모든 옷을 다 껴입고 덜덜 떨며 잠을 자기도 했다고 해요. 또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에서 동급생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입으면서 학교를 그만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나를 보호해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유일한 위안이 노래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5년 전 성대를 다쳐 노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 박지후 씨가 세상을 원망하기보단 부모님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인생의 선물이고 친구 같은 노래를 부르기 위해 무대에 섰다라면서 2연승을 당시에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방적인 사랑은 태어나서 처음 받는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요즘은 그 메시지만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국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 너무나 힘들었고 수학여행을 갈 때 자신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던 것도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해요. 막노동은 기본이고 인테리어, 청소 그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상처가 손에 많이 났다고 합니다. 아마 모르셨던 분들은 와 박지우 씨가 미스터 트롯 때 짧게 자기소개를 했을 때보다 훨씬 기구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었다라는 느낌을 아마 팍팍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박지우 씨의 부모님이 연락이 왔다. 자, 무슨 말이냐? 이 당시 때 꿈의 무대 2승을 차지했을 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2승을 수상하면서 너무 감사드린다. 또 무대에 설 기회가 생겼다. 오늘 받아가는 따뜻함을 간직하겠다라면서 이 당시 때 6만여 명의 표를 받으며 승리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방송 이후 아버지가 방송에 나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자신의 어머니는 투표하는 법을 알아놨다라고 하셔서 하루 종일 눈물이 난다며 미안해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족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고 할머니만 떠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라고 하는데 부모님 두 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여태 연락이 없다가 아들이 유명해지고 나서 이제 뒤늦게 연락이 왔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과 작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박지우 씨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는 사실 알 수 있는 길이 없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개인적으로 박지우 씨가 이 연예인들의 사례를 보면 간혹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박지우 씨는 그런 일이 개인적으로 없기를 저도 너무나 좀 바라고 있고 이 박지우 씨의 몰랐었던 할머님에 대한 많은 서사도 제가 아마 앞으로 하나씩 좀 전달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참 이 미스터 트롯 3가 현역 가왕과 차별화되는 점이 이런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야말로 한 명 한 명에 대한 서사가 나열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많이 감명하게 만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터 무대를 서왔기 때문에 사실 이 김용빈 가수를 응원하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미스터 트롯 3가 방영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 미스터 트롯 3가 방영되고 나서 김용빈 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탑3 순위 안에 들어가는 압도적인 조회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가수들은 10만 회만 넘겨도 굉장히 좀 높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김용빈 씨 탑3 안에 들어가는 압도적인 조회수를 보여줍니다. 현재 시간 기점으로 28만 회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요번 첫 방송된 미스터 트롯 3에서 정말 많은 인재들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첫 회차, 1회차 때부터 뭔가 공격적으로 방영하지 않으면 현역가왕2와의 전면전에서 밀려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함을 아마 이 미스터 트롯 3에서 많이 느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상 여기에 등장했던 많은 인물들, 1회차 때 인물들 중에선 뭐니뭐니 해도 김용빈, 박지후 두 사람으로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김용빈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볼 건데, 자, 아시다시피 김용빈 씨가 데뷔한 지 엄청나게 긴 경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알다시피 트롯 전국체전에 등장했었고 준우승까지 차지했었던 것이 바로 김용빈이라는 가수다. 심지어 트롯 전국체전이 끝난 이후 콘서트가 열렸을 때도 아이돌 같은 외모를 자랑한다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엄청난 경력을 갖고 있는 김용빈 씨가 트롯 전국체전에서도 그렇게 좋은 성적을 기록했음에도 왜 굳이 미스터 트롯 3에 나왔어야만 할까요? 그리고 할머니와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슴 찢어지는 사연은 또 무엇일까요? 자, 김용빈 씨 같은 경우 요번에 등장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자신이 뭐 이미 데뷔를 2004년도에 했긴 또 하지만 사실 나이가 고작 33살밖에 되지 않아 신동 출신이었다라는 거죠. 유치원을 졸업하자마자 21년 전에 화려하게 데뷔를 했고 이미 2004년도에 앨범까지 발매했을 정도로 굉장한 실력가입니다.
근데 신동 시절 때의 외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동안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제야 미스터 트롯에 등장을 했느냐. 이 경연에 나온 분들이 너무나 잘 되셨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용기를 냈으니 빈손은 없다. 왜냐하면 미스터 트롯 시리즈에 나왔어야지만이 더욱더 부각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21년 차이기 때문에 현역 최고참이라고도 말할 수 있었는데 자, 이 김용빈 씨가 아시다시피 자신이 설 수 있는 무대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트롯 전국체전에서 준우승을 하고 난 이후에 콘서트까지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스터 트롯과 현역가왕의 아성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자, 이번 미스터 트롯 3의 상위권은요, 김용빈 씨가 이미 진지하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 김용빈 씨가 이미 사실 방송이 되기 이전부터 미스터 트롯 3의 상위권을 점치고 있는 팬들이 굉장히 많은 인기 스타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동원, 이찬원, 김희재 씨처럼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더 아마 비슷한 부분이 많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진혜성, 재하 두 사람과 함께 탑 8에 들기도 했죠. 근데 공교롭게도 보면 진혜성, 재하 두 사람은 현역가왕을 나갔단 말입니다. 근데 김용빈 씨는 현역가왕에 나갈 수 있는 실력과 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마추어들이 등장을 하는 미스터 트롯 3에 출연을 한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특히 이 김용빈 씨가 올 하트를 받으면서 1회차 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말을 했었죠. 신동으로서 활동을 했지만 2004년도부터 유치원을 졸업하자마자 데뷔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미 그 당시에 나이가 무색할 정도의 완성된 창법과 무대 매너로 웬만한 노래 자랑은 휩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부담감이 커서 미스터 트롯 3에 도전을 못 해왔었는데 경연에 나오고 나서 그분들이 다 잘 되다 보니 자신이 설 무대가 점점 없어졌다. 그 얘기는 많은 행사장에서 미스터 트롯 또는 현역가왕 시리즈 출신의 가수들을 위주로 섭외한다라는 이 업계의 소문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결국 장민호님은 이러한 말을 했죠. 예쁘장한 외모와 달리 노래는 완전 다르다. 정통 스타일이다. 사실 태진아 씨의 애인을 열창하면서 역시 21년차답다라는 올 하트를 받기도 했는데, 자, 이 김용빈 씨가 사실 과거 트롯 전국체전에 등장했을 때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김용빈 씨가 경상 대표 선수로 확정을 받았었는데 이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아시다시피 이 김용빈 씨가 이미 이 당시 때 등장을 할 때가 2020년도입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7년차 가수로 이름을 알리면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4년 전이죠. 2020년도에 할머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석이 울음바다가 되기도 했어요.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제가 한번 잘 되어보겠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라며 가족에 대한 애정을 당시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 모두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김용민 씨가 이제 할머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래를 해왔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이미 김용빈 씨는 신동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린 시절.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홀딱 반할 정도로 너무나 멋진 무대 매너를 이미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당시 때 김용빈 씨의 가족들, 특히 할머님이 너무나 좋아하시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예쁘장한 외모와 노래 실력으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2024년도 8월 달에 아침마당에 등장한 김용빈 씨는요, 할머님을 떠나보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가 2024년도 8월 달이니까 올해 6월 달에 이 할머님이 별세를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불과 4년 전 트롯 전국체전에 등장해서 할머님이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등장을 하여 준우승까지 차지를 하면서 정말 많은 마스터들, 많은 팬덤분들을 보유하게 됐었던 이 김용빈 씨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는 할머님을 떠나보내게 된 겁니다. 이때 뭐라고 했느냐.
2달 전 하늘나라로 떠나셨다. 많이 아프셨다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편이라고 김용빈 씨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김용빈 씨가 할머님과 같이 막 노래를 부르던 장면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초창기 때 김용빈 씨가 화려하게 노래 부르던 이 무대 옆에 할머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죠? 여기 같이 계셨던 게 김용빈 씨의 할머님이셨다. 여기 얼굴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노래 무대도 함께 하고 많은 방송 활동을 해왔었던 할머님에 대한 애착이 참 컸었는데 올해 6월 달에 할머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겁니다. 이때 뭐라고 했느냐? 할머니가 미용실을 하셨기 때문에 트로트를 자꾸 듣게 되어 우연치 않게 가수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할머니 꿈이 가수라 그 꿈을 이뤄드리려고 하고 있다. 라면서 할머님을 향한 애정을 표현했고 할머님이 미용 일을 하셔서 손주를 꾸며줄 때 얼마나 좋아하셨겠냐라며 흐뭇하게 웃기도 했습니다. 특히 할머니와 함께 출연했던 이 과거 무대 영상이 나오니까 눈을 떼지 못했고요. 할머니가 불과 2달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고백을 했고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너무 많이 아프셨다. 한 6개월, 7개월 동안 너무 아파하셨다. 나중에는 걸음걸이조차 불편하셨는데 저를 보시겠다고 라며 눈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할머니 앞으로 잘할게요 라고 약속을 했던 거죠. 이게 바로 KBS에 등장했었던 김용빈 씨와 할머님의 노래 무대 영상이기도 합니다. 이 아침마당 때의 장면을 살펴보면 김용빈 씨가 할머님과 얼마나 애틋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과거 정동원 군이 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와 굉장히 애틋한 모습을 미스터트롯에 등장하면서 많이 알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용빈 씨 같은 경우는 정동원 군처럼 어린 나이에 이 할머님을 떠나보낸 게 아니라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추억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른이 되고 나서 트롯 전국체전에서 준우승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할머님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더 충격도 컸을 거고 상실감도 굉장히 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이번 미스터트롯에 등장한 김용빈 씨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절치부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할머님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가수가 되긴 했지만 할머님이 얼마나 예뻐했겠습니까? 이 머리도 아마 할머님이 해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님을 떠나보내고 나서 이번 미스터트롯에 등장을 하여 노래를 부르게 됐으니 그 누구보다도 저 웃고 있는 얼굴 이면에는 많은 아픔을 간직한 채 그것을 노래로서 풀어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인지 애인이라는 노래가 모두의 심금을 울리게 되었고 그 노래는 올 하트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김용빈 씨 앞으로의 활약이 트롯 전국체전에서 준우승을 했으면요. 뭐 노래 실력은 사실 검증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한 이 에너지와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충분히 최종 탑7에 들어가고도 남을 이 출연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강력하게 예상이 되는 그런 참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차, 데뷔 21년 차입니다. 김성주 씨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게 만든 김용빈 씨의 멋진 무대, 이미 깨진 유리잔인걸. 자, 이 두 가수뿐만이 아니라 이번 미스터트롯 3 전체를 그야말로 뒤흔들고 있는 가수들이 대거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각자 응원하는 가수들이 전부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기사가 하나 났어요. 미스터트롯 3 시청률 12.9%로 출발했다. 현역가왕보다 당연히 높은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탑6 멤버들이 등장했잖아요. 영탁님, 이찬원님, 장민호님, 정동원군, 김희재님 탑6 멤버들의 팬덤이 몰리기 때문에 제가 현역가왕2보다 무조건 시청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가 분명히 강조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탁, 이찬원, 정동원, 박지현 매의 눈으로 심사평을 하며 따뜻한 조언까지 곁들여 미스터트롯 3 마스터 군단이 통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딱 맞는 유머러스한 멘트, 탁월한 무대 해석력,
이 마스터단이 현역가왕2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있었다라는 평가까지 받기도 했는데요. 장민호님은 김성주 씨와의 티키타카로 경연 전부터 시청자들을 웃음짓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초고령 중견 가수 막 이렇게 됐는데, 자, 영탁님과 이찬원님 역시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서 출전 가수들의 관심이 집중됐었죠. 이찬원님이 애당초 자신이 젊은 세대이다 보니까 MZ의 눈으로 새로운 트로트라는 친구들을 눈여겨보겠다. 영탁님 역시 트로트는 물론 다른 여러 장르의 음악적 융합에 관심이 있다. 사실 탑6 멤버들이 다시 뭉친 이 장면 하나를 보기 위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미스터 트롯 2의 우승자와 박지현 씨까지 다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미스터 트롯 3가 초반부터 현역가왕을 제치면서 시청률을 치고 나갔다. 뭐 이렇게 사실 이야기가 되어 왔었는데, 글쎄요, 이게 사실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실제 시청률을 좀 살펴보면 12.9%를 기록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뭡니까? 12.9%를 기록한 건 현역가왕의 8%대의 시청률보다는 무려 5% 가까이. 그러니까 거의 한 80% 정도 더 높다. 1.8배 정도 된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미스터 트롯 3가 정말로 시청률이 대박이 났느냐? 그것은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들어요. 미스터 트롯 2 때 시청률을 보면 사실 상황이 다르거든요. 이때는 첫 시청률부터 20.2%를 기록하면서 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2.9%를 기록했죠. 자, 그렇다면 아마 미스터 트롯을 보시는 분들 이런 의문점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미스터 트롯 3 망한 거냐? 현역가왕2보다 이겼으면 된 거 아니냐? 자, 근데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면 일단 미스터 트롯 2 때와 지금 3 때의 상황적인 것이 너무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가 굉장히 뒤숭숭하죠. 계엄 선포도 있었고 지금 뭐 유튜브도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채널 보시던 분들 평소에 보시던 유튜브 채널들의 조회수를 한번 보십시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채널들도 10만 뷰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연계, 극장계, 그리고 TV 방송 예능계까지 전면적으로 박살이 났죠. 이 정치적인 것이 시끄러우면 이런 최악의 상황이 몰려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미스터 트롯 2 때와 지금 미스터 트롯 3 때의 시간 격차를 따져본다면 이제는 정말 트롯을 볼 대로 보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지루하다, 고루하다, 이제 지겹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어떻죠?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미스터 트롯 3의 시청률이 시작부터 12.9%를 기록했지만 미스터 트롯 2 때와 비교를 해본다면 높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거기에 앞에 말씀드렸던 미스터 트롯 2 때의 멤버들과 영탁님, 그리고 뭐 장민호님, 정동원 군, 거기에 뭐 이찬원님까지 등장한 걸 따져놓고 봤을 때는 시청률이 높다라고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하지만 아직 희망적인 부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미스터 트롯 3에 보면 정혜희 씨를 닮은 꼴도 등장을 했고 앞에 말씀드렸던 8살 신동 유지우 군도 등장을 했으며 이 뭐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 와 정말 뒤통수를 탁 때려버리는 이 엄청난 감성의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동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21년차 실력 가수인 김용빈 씨의 이 엄청난 가창력이 터지는 무대까지 지금 반응이 폭발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미스터 트롯 3 1회차 때 탑5를 꼽아본다고 했을 때 누구를 선정할 수가 있을까요? 자, 미스터 트롯 3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보면 조회수에 따라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춘길이 13만 회, 김용빈 26만 회, 박지후 26만 회, 김민욱 6.3만 회, 고영태 5.1만 회, 백승민 10만 회, 박정서 12만 회, 유지우 26만 회, 박정민 8만 회, 고은준 5.7만 회, 최재명 5.9만 회, 뭐 요런 식으로 남승민 8.7만 회, 윤동진 4.2만 회 요런 식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10만 뷰 이상 나와야 지금 탑5 안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 멤버가 지금 춘길, 김용빈, 박지후, 백승민, 박정서, 유지우 요렇게 5명이 지금 탑5로 손꼽히고 있고 그 중에서도 탑3가 정말 소름 돋습니다. 이 어린 친구인 8살의 유지우 군이 26만 회, 그리고 박지후 씨가 26만 회, 그리고 김용빈 씨가 26만 회입니다. 와, 탑3여야 하는데 다 조회수가 똑같아요. 세로 고침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김용빈 씨가 27만 회로 치고 나가고 있는 게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그러면 탑3 중에 1등이냐? 유지우 군과 박지후 씨를 보니 박지후 군도 28만 회, 유지우 군이 27만 회입니다. 와, 그러니까 어떻죠? 이 세 사람이 탑3인데 1등은 박지후 군, 그리고 2등에는 유지우, 김용빈 이렇게 2명의 참가자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와, 소름 돋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으로 봤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조회수만 놓고 봐도 전혀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박지후 씨가 뭐 서사가 담긴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무대를 펼치게 되면서 그야말로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전달했고 그 뒤를 27년 차의 가수인 김용빈 씨와 8살의 어린 유지우 군이 바싹 그 뒤를 쫓고 있다. 아마 이 세 사람은 차후 준결승전 진출까지는 무난하게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유지우 군은 이찬원 님이 사실 이 무대를 보면서 막 눈물을 그렁그렁 맺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이찬원 님이 눈물을 흘리게 만든 어린 8살의 이 친구의 노래가 사실 많은 분들에게 얼마나 감동의 울림을 줬겠습니까? 그러니 강력한 준결승 진출자일 수밖에 없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요. 참 아쉬운 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이 TV조선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어린 참가자를 준결승전에 진출을 시켜준 적이 없어요. 아마 시청률에 이용될까봐 굉장히 좀 염려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지만 김용빈 씨는 얘기가 다르죠. 이미 21년 차의 가수이기도 하고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고 이번에도 멋진 무대를 보여줬기 때문인데 문제는 21년 차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아마 심사위원단들이 바라보는 기대치, 기준치가 굉장히 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박지후 군. 사실 서사가 담긴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무대. 이 박지후 씨도 직장인 부에서 나왔지만 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갑작스러운 감동과 감격을 줄 줄이야. 물론 사실 자신을 버티게 해준 이 노래를 멋진 무대에서 부르기도 하고 이게 막 눈물이 그렁그렁 담긴 눈빛으로 잘 살았다고 칭찬을 받고 싶다라는 이 진심이 전해지고 나서 불러진 노래 무대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의 진심만큼이나 많은 분들에게 꾹꾹 눌러 담은 감정, 짙은 감성이 고스란히 전달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박지우 씨가 지금 탑5 중에서도 탑3 중에서도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첫 방송된 1회차 때 많은 분들이 좀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고 평가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번 심사평 때 이찬원 님이 정말 많은 심사평을 했는데 이 유지우 군의 노래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다른 가수들에게 정말 뼈와 살이 되는 조언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경규 씨가 이찬원 님과의 어떤 트러블이 좀 있었죠. 근데 이걸 트러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능 방송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찬원이 의도적으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상반된 의견에 폭발했다. 근데 급기야 내가 뭐가 되냐? 그만해 임마! 라고 버럭 소리친 거. 이찬원 님이 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스타일의 개그가 이경규 씨가 평생을 해왔었던 개그 스타일이긴 하고 이찬원 님이 예능 방송을 지금 한두 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찬원님의 팬분들의 입장을 고려를 해봤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경규 씨의 저런 모습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나. 요즘 이런 스타일의 개그를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개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능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만 이런 따끔한 비판도 있어야 차후에 이경규 씨가 방송을 해나가면서 스스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차연아님의 팬분들은 분명히 좀 기분이 상하셨던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미스터트롯3 지금 순위가 급변동하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스타가 탄생할 것, 미스터트롯3 제2의 임영웅 발굴의 자신감을 드러낸 제작진 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과연 제2의 임영웅 발굴이 됐을까요? 시청률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미스터트롯3 심사위원들이 임영웅, 안성훈 이 뒤를 이을 대스타를 예고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애당초 장윤정 씨가 사실 립싱크 논란으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뭐 그뿐입니까? 개그맨이 갑자기 등장을 했다 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이 쏟아졌던 미스터트롯3 되겠습니다. 결국 대망의 첫 방송이 방영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제2의 임영웅, 제2의 안성훈, 미스터트롯 시리즈의 우승자들을 답습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 미스터트롯3와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현역가왕 되지 않겠습니까? 현역가왕조차 두 자릿수의 시청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자, 미스터트롯3가 과연 대망의 첫 방송을 했는데 현역가왕2의 첫 방송 8%대의 시청률을 압도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역가왕2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과연 내가 응원하고 있는 현역 가수보다 미스터트롯에서 새로 발굴될 스타가 있었을까? 많이 궁금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가장 이 마스터단의 뭐 여러 가지 승패 논란과 더불어서 현역가왕 못지않게 논란을 끌고 다니고 있는 심사위원단, 그 중에서도 심사위원단 단장이라고 불릴 만한 당사자가 장윤정 마스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년간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죠. 미스터트롯3에 출연한 장윤정이 전한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짧게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자, 횟수로 벌써 6년차가 되어 함께 하고 있다. 세 번째 시즌이라 새로운 참가자들이 있을까 싶었는데 여전히 인재들이 남아있다. 5년 동안 심사를 하면서 방송 외적인 것까지 보고 있더라. 선배 마스터들의 활약이 대단하여 심사를 이렇게 하는 거였지 라고 초심을 다시 가질 수 있는 시즌이 될 것 같다. 굉장히 색다른 모습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난리가 났습니다. 미스터트롯3 남승민의 유일한 노하트 4년 만에 재도전 뒷북 사과. 자, 시우민 가수가 방송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이렇게 하트 누르기를 놓치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첫 번째 심사부서가 대학부였지 않습니까? 여기에 첫 주자 윤동진 씨가 올 하트를 받았죠. 아시다시피 미스터트롯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현역가왕도 마찬가지지만 괜히 첫 번째, 두 번째 초반부에 나가서 노래를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놀랐던 건 두 번째 주자로 남승민 가수가 등장했잖아요. 이 남승민 씨가 사실 미스터트롯에서 국민 손자에서 4년 만에 대학생부, 그것도 해군 군악대 소속으로 재등장했지 않습니까? 농익은 실력을 뽐냈다. 그런데 불구하고 17하트를 받았단 말이에요. 올 하트에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시우민 가수가 이런 말을 했죠. 하트를 누르지 않으며 뒷북 하트를 눌렀다. 방송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버튼 누르는 걸 놓치는 걸 처음 겪었다. 내가 못 누를 줄 몰랐다. 붐씨는 이런 말을 했죠. 확실히 노래가 깊어졌다. 남자가 되어 돌아왔다. 예전에 없던 목에 울림이 생겼다. 영탁님 역시 음정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다.
완벽하게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쏟아냈죠. 해군으로 등장한 남승민 가수의 깜짝 등장으로 영탁님이 흐뭇해하고 감탄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많은 미스터트롯3의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